정순실 사태가 조금 이제 격가지들이 생기면서 이 사건이 어디까지 좀 뭐 파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아들의 학폭에 대한 기록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대도 이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시라는 이유로 지금 통과를 시켰다 이건데, 근데 학교의 그런 교칙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나 봐요 지금. 정순신의 아들의 학폭 기록이 생활 기록부에 있었습니다. 이걸 서울대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높아서 입시 요강에 따라 아들이 합격했다는 입장이 서울대인데, 자 여기를 보면은 대법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강제 전학된 건 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미국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근데 서울대에서는 수시면 몰라도 정시였지 않냐, 수능 득점이 높아서 일부 감점에도 상쇄됐을 거라고 확신적인 게 아니라 추측의 어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되게 가볍게 보고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입시 요강에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아니에요. 수능 점수만 반영하지 않아요. 입시 요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내의 징계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점수만 반영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제대로 된 그 대학 입시 방법이 아니야. 당연히 학내의 징계라던가 이 사람의 평가 등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입시 요강에서는 당연한 거지. 만약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 이러면은 학생 새끼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씨발 별 개소리라고 해도 수능 점수는 좋으면 다 대학 보낼 수 있어야 돼?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점력. 서울대가 어느 곳인데 이게 무슨 어디 잡대도 아니고 서울대 정도면은 학교 폭력자가 서울대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 우리는 그래도 서울대를 나온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다는 거는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가 아니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학교 생활, 제대로 된 인생의 루트를 가졌던 우리 사회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의미여야 되는데, 전 세계의 씨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새끼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가가지고 전혀 불이익도 안 받고 존나 잘 살아. 그러면은 씨발 이게 정당한 거야? 미국 같았으면 바로 그냥 대학에 못 들어가 이거. 대학 못 들어가 이거. 응?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줬다는 건 서울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한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 지금. 자 봐봐. 당시에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입학본부 내에 별도 위원회 같은 거에서 단계적으로 감점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절차를 갖춘 것으로 점점점점. 서울대는 당시 규정 나온 대로 정군의 학폭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사안을 어느 정도까지 살펴봤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의 경우 정시 수시 상관없이 입시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미 규정에는 감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애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상황이 무슨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서울대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고 조국 때처럼 그냥 넘어간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다 잘려야 돼 지금. 이거는 입학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야 돼. 그게 아니면 학폭을 학교 생활 기록부로 외쳐봐 하면 지들이.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죠. 학교 폭력자가 수능 잘 봤다고 대학을 서울대 들어가는 게 더 비현실적인 거야. 오히려 그 현실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는 저런 생활기록부 보고 대학이 얘는 안 되려고 딱 잘랐어야 했는데 생활기록부 보고 아버지가 누구네? 야 이거 그냥 합격 이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짬짬이 시켜가지고 조국 때처럼 밀어주게 하고 끌어주게 하면서 이거 만들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딱 좋은 거야 지금. 지금 저거는 애가 얼마나 심각하면 강제 전학이야. 징계 자체가 강제 전학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징계가 아니라 고등학교 내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센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서로 화해했다. 그럼 화해 점수, 뭐 애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반성 점수 이렇게 갖고 애들이 점수가 나와. 그럼 그 점수에 따라서 얘가 전학을 갈지 아니면 그냥 뭐 며칠 쉴지 아니면 반성 점수는 끝날지 이게 나오는데, 강제 전학 정도면 반성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엄청나게 점수가 깎여서 애가 강제 전학 갔는데 서울대를 들어가? 수능 잘 봤다고? 이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거는. 이거는 서로 간에 뭐 아버지 빽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이거. 아마 저런 거는 웬만한 잡대수도 안 받아주겠다. 다른 학생이 그랬으면. 막말로 어디 학교 폭력하는 애가 어디 한둘이야? 근데 그런 애들 점수 좋아가지고 막 받아주고 그럼 뭐가 되겠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없잖아. 그런 이유가 없잖아. 그 이미 정시에서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도 다 보고 왜냐면은 어떤 저런 걸 보는 게 보통의 학교 애들 학생들이 볼 때 무슨 뭐 출석이나 어디 결석이나 무슨 병가를 냈네 얘가 뭐를 냈네 얘가 학교 태도가 뭐 이 정도래 그 정도 가지고는 학교에서도 그게 안 보지. 근데 저거는 학교 폭력에 의해서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게 박혀 있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서울대 레벨에서는 입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씨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수능 점수만 좋으면 애를 저딴 식으로 누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어도 씨발 서울대에서 받아줄 거면 우리가 서울대생을 우리가 우러러 볼 이유가 없잖아. 야 니들은 학교 폭력계도 씨발 수능만 잡아도 들어가는 쓰레기 인성들 아니야. 이러고 까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나라의 명문대가 이래서 해야 되는 거야? 생활기록을 왜 저런 제도가 있겠냐고. 그게 자네들이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마지못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목에서 학교 폭력이고 애가 무슨 술 처먹고 선생한테 대들고 학교에서 막 담배 피다 걸리고 이런 새끼가 그러면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 들어가도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지들도 룰이 있었어. 감점 요소가 있다는 거 뻔히 해놓고 서울대가 어디 1, 2점 차이에 애들이 다 당락이 결정되는데 씨발 서울대가 무슨 개나 소나 들어가냐고. 거기에 경쟁률이 보면 생각하니 한 0.5점 차이로도 그 당락이 결정되겠다. 근데 붙어? 그것도 학교 폭력이 하는 애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 조국 때처럼 아빠 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응? 이거 설명이 안 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지들이 몰랐어. 아예 몰랐으면은 뭐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도 알았다라는 거야. 서울대가 지금 중요한 거는. 서울대가 몰랐다면은 우리는 그런 걸 안 봐요. 우린 정시 때 생활기록부 아예 안 봐요. 이러면 우리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봐 이 새끼야. 그러면 그렇게 칠 수가 있는데 봤어. 지들도 인지를 했어. 얘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당해내고 얘 우리가 이거 감점 요소가 된다는 것도 룰에 있어. 근데 합격이 됐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지. 서울대라는 곳의 레벨, 서울대라는 곳의 명예, 서울대라는 곳의 수준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거 뒤지면은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저거. 왜냐면 서울대 내에서도 야 이거 좀 이상한 데라고 지금 뒤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왜 우리 학교에 이거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자기네 서울대 내에서도 생각이 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제대로 했어? 봤어? 이거 왜 강제 전학된지 봤어? 제대로 자출 받았어? 안 받았다? 이러면은 분명히 이거 뭔가 있는 거지 지금. 응? 이건 100% 아니야 지금 이거. 서울대 내부에서도 대접어가 붙는 난리가 났다.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남의 인상 망가뜨리고 본인은 뭔가 성취했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런 거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애들 점수 정말 얘가 만약에 뭐 경찰 한번 조사 받았네 어디 갔는데 그냥 작살난다 막 애들 울고불고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정이 있으니까 뭐 선생들이 애가 뭐 좀 꼴통짓을 하더라도 막 선생들이 좀 봐주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을 당할 정도야? 그걸 서울대가 왜 받아주냐고요. 서울대 그 걔 말고도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고 셌는데 막말로. 공부 잘하고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애들이 세고 셌는데 서울대에서 학교 폭력하는 애를 왜 받아주냐고. 걔가 수능 만점 받았냐고. 저희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수두룩할 텐데. 수들이 빽빽일 텐데. 저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곳에서 학교 폭력자가 들어가? 그게 당연할 수가 없지. 거긴 뭔가 특별한 거지 당연히.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어떤 애들 아무리 생활기록부를 뒤져봐도 어떤 애들은 단 한 번도 강제전학을 당한 애들이 거의 대다수가 없을 텐데 그중에서 강제전학을 당한 애가 한둘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쟤가 됐다고?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냐는 거야. 그건 뭔가 있다고 봐야지. 되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 대학의 권위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무너지고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정의라면 억울하게 정의라면 억울해 얘만. 나라가 진짜 이거 진짜 이상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아주 교수나 교육기관 애들이 더 비교육적이고 더 이상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저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되면 피해자가 몇 번이고 더 충격을 받고 몇 번이라도 상처를 받잖아요. 지금 이 구조 자체도 웃긴 거야. 우리 사회 학교 폭력자가 그냥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 다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뻔히 서울대도 알고 있었고 서울대라는 곳이 그만큼 자존심도 세고 명예도 있는 곳이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넣어줬다라는 거야. 룰에 분명히 감점 요소라고 돼 있는데도. 그래놓고선 지금 감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얘기를 못해. 감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얘기를 못해. 저 룰이 정신을 안 본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요. 본다고. 얘가 강제전을 당했으면 감점을 와장창창창 아니 아예 안 돼 그냥. 왜냐 감점이 그냥 감점일 수가 없잖아. 강제전학이라는 거는 서울대라는 곳에서 굳이 이딴 애를 받지 않아도 얘만큼이나 공부 잘하는 싸고 셌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받아줬다는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알면서도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 조사가 안 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뭘 다음번에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이상한 거라는 게 이게 조국 사태랑 비슷한 구조가 여기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조국 사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대학에 썩어버렸다니까 지금.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을 체크하고 받아주고 애들을 걸러내야 될 사람들이 이미 오염된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간에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거 봐주기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만들어지는 거지. 애초에 룰이 정시도 얼마든지 그거 보고 감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짜가 없다고 세상에.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수능 점수만 가지고 애들을 판단하기에는 대학도 불안하다만 그것도 서울대인데. 왜냐면 서울대에서는 동점자가 존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뭘로 애들 떨어뜨릴 거야. 나중에는 막 별별 기준이 다 있어. 뭐 나중에는 무슨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누구는 떨어뜨리고 지방에 있는 애가 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오면은 막 그 걔네들의 감점 요소가 존나 많아. 그걸로 애들을 두드러금 떨어뜨리는데 얘가 강제 전학이라고? 그러면 될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동점자 중에 누구는 학교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애랑 누구는 강제 전학 다니는 쟤랑 동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없을 리가 없지만 동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것도 무슨 지잡대 같은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왜냐면 잡대니까 애들의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냥 막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서울대 정도면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감점이면 합격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억울한 애가 있을 수 있지. 이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지 지금. 봐야 돼 이거 뒤지면 나올 수 있어 이거. 인사 참사 책임론이 또 올라오죠. 이게 또 윤석열 정부도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사태 자체가 너무나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던 일을 모른다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아주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답정너식 인사의 추천검증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출범했던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결국 유명무실해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검증 과정에 관여 모든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검증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1차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 탓으로 일본에 돌리고요. 경찰 윤희근 경찰총장은 뭐라고 하냐. 1차 검증은 우리가 아니라 법무부가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법무부로 책임이 또 넘어갑니다. 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추천했을 뿐이라는 경찰청의 얘기를 듣고 법무부로 가니까 법무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책임의 선을 그읍니다. 인사정보 관련된 1차 검증을 거치는데 아들 학교 폭력 사건을 알리지 않은 정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말하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련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 하는 조직이고 가족 문제나 성사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관련된 게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찰에,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황당한 상황. 결국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두 단계에 걸쳐 검증을 했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과 강제 전학, 징계, 이를 취소하려는 소송 전화 걸려내지 못하고선 이를 스스로 말하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인사와 검사끼리 검증이 인사 시스템 작동을 마비기 시키고 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정 변호사 정순신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정말 몰랐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들은 2018년도 아들 학교 사건이 보도되던 때 2018년 11월에 당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가까이에서 근무했던 사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심지어는 소속검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 기관장은 보고까지 받아야 돼. 이번에 검사 쪽에 누가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라고. 그런데 몰랐다니. 대체 뭐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나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여당 내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건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이 과정을 다시 복귀하고 누가 이것을 찾아냈는지 왜 놓쳤는지 되짚어봐야 된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게 내가 뭐라고 해. 정유라 때랑 지금 조민사 때랑 이 정순신 아들 사태를 보면은 확연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정유라는 사실 얘가 부당하게 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얘는 지 실력대로 학교를 갔어.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비싼 말을 탔다는 이유로 애가 그냥 다 잘려 나간 거야. 근데 지금 조민이랑 정순실 아들 이 자식들의 문제는 부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냐에 따라 지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애 입학에 해당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권이 있었다면은 학교가 애를 자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야. 왜냐면 그 학교가 결국 그 영향권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위법적일 수도 있는 시도를 통해서 이 학생이 캐스팅이 되고 픽업이 되고 그래서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다라는 이 상황을 학교 자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거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학연, 지연, 인연 여기 깔려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알면서 짬짬이가 이어지거나 밀어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결과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서울대에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 못 봤다. 자기네 심사를 똑바로 못했다. 이러면 그냥 바로 잘라야 돼. 그냥 바로 퇴학시켜야 돼. 왜냐면은 서울대에서 학교 폭력자가 서울대를 나올 수가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서울대 명예에 엄청난 훼손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학생이 애초에 입학이 불가능해야 되는 맞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웃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조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정순실 아들 때도 그렇고 이 논란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리를 좀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 왜 저런 사람들은 굉장한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은 이상한 룰에 의해서 항상 보호받고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 분명히 방법은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정유라만 억울해. 정유라만. 이건 되게 잘못된 거래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식애도 그래. 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피해자한테 정말 사과를 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뭐 영상을 찍든 나와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되게 많다고. 이런 게 서울대생이라면 진짜 서울대가 문제가 많은 거지. 서울대도 완전히 같이 레벨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몰랐다라는 것도 어떻게 정부가 정보 자체를 이렇게 못 가질 수가 있는가. 정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정부의 말대로면 법무부나 경찰청이나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뭘 조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사람을 그냥 데려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검증이냐는 거지. 이게 그냥 검증은 요식행위고 검증을 안 한 채 사람을 그냥 캐스팅한 거잖아. 응?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책임감을 보여주질 않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남 핑계 전 정부 핑계나 대고 있고 이런 식은 정말 쌍팔년도 정치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지고 남아야 되는데 검찰 조직이 누구도 책임을 안 져. 검찰 내부에 저 얘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안 나와. 대책도 없어. 무슨 사후 압박문처럼 무슨 뭐 일 터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게 저렇게 바꿀게. 근데 문제는 또 반복돼.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조국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시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순실도 그렇고 지금 아들 문제도 그렇고 입학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국 사태는 되게 급사하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애가 들어갈 수 있어? 어디 잡대도 아니고. 당연히 조국 때처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털듯이 털어야 돼 저거. 똑같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학교 폭력자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감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점 대상인지도 확 불확실한 부분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그냥 입학할 수가 있는가. 이거 수사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 안 하죠.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있다는 거라든지.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야 이거. 이건 왜냐면 우리 사회 공정성이 완전히 상식이 없어진 거잖아. 상식이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부당한 거야 그냥. 아예 조민 사태 저 정순실 아들 사태는 완전히 부당한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어떤 시험과 면접과 어떤 제도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입김 세고 권력자들은 조금 더 편하게 막 뭔 짓을 하더라도 편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 편한 길에는 다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한테는 빡세게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설렁설렁 적용하면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카레텔이 지금 적지 않게 깔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정상성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도 나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거 좌파 때 이러면 우리가 그런다지만 이런 문제는 안 그래도 젊은 애들이 볼 때 열받아 죽겠는데 더 열받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뭐 제대로 사과 반성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직접 나와서 부끄러워하는 태도도 없고 서울대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게 감점이 됐어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이딴 소리 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머리가 이미 조국 때랑 비슷한 거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거 교수가 얼마든지 장학금 줄 수도 있죠. 뭐 얼마든지 이거 뭐 얘가 출석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거 자의적으로 출석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1시간 나와도 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도 변명 일관으로 하다가 지금 나 뭐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애초에 저건 공정한 게 아니라고. 저것 때문에 피해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우리가 서울대생이 사회에 나오면 뭐가 되겠어 이거.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진짜. 시민단체가 정순신 윤희근 경찰 고발했대.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췄기 때문에 허위 공모서 작성 및 미개 공모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정순신의 아들 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 변호사 윤희근 결창청 왜 그래 윤희근까지만 고소했지. 예. 그냥 여기저기 다 고소하시지 그냥 할 거면. 본인 배우자 직계조속 원고나 피고 관련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는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허위 기재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윤희근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 치안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를 단추 출전에 임명했다. 정 변호사는 2018년도에 아들 논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인사검증 시스템 신뢰성이 추락이자 인사참사다.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해. 이거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 우리가 나온 데에는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왜 수능을 봐?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을 왜 시험 봐서 들어가고 거기에 왜 탈락이라는 걸 어린애한테 왜 그런 경험을 시켜?
그게 부당하다, 그게 문제라면 대학을 존나게 국가가 만들어. 그냥 모두가 100% 대학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학생 숫자도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 대학을 존나 국가가 만들어. 그다음에 야 너도 마음에 들면 마음에 먹으면 다 대학 보내줄게 이러고 그냥 대학 가게 하지 왜.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 어릴 때는 인성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제는 학교가 인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를 막아가기 위한 그 전 단계의 지식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같은 반 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협동을 하는 능력, 또 어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 끈기 있게 학교를 나가고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남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거, 1시간을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인생의 진리들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우리 윗세대에서 우리 국가가 만들어주면서 그걸 계속 해왔어. 특히 어디야 저기 에이시언 쪽은 계속 시험을 봐서 다 입신 양면을 하고 진급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버린 거야. 조민 때도 그렇고 이번 사례도 그렇고 뻥뻥뻥뻥 뚫리는 이거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라고. 심지어 이게 잡대도 아니라 유명한 명문대에서 정부 내부에서 검증을 해서 인사를 데려와야 돼. 검증을 하는데 돈 들어요. 그럼 그 돈 누구 돈이냐고. 대통령 사비가 아니잖아. 그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야. 검증하라고 분명히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검증한답시고 썼단 말이야. 근데 한다는 얘기가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검증할 때 들었던 국가 세금이라도 내놓고 얘기를 하던가. 한 게 없는데 그럼 돈을 왜 받아오고 월급은 왜 받았니 그러면 니들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거 같은 오빠로서 이거 어떻게 실드를 치라는 거야. 좀 말이 되게끔 해주던가.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면 뭐를 검증을 왜 하는 거니. 그게 검증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어렵나? 그거를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고 자식들 검색하고 뭐 SNS에 찾아가보고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거는 합법적인 거잖아. 아니 인터넷에서 자식이 누군 그 SNS라도 검색해보고 여러 개만 보더라도 금방 할 수 있겠다. 이거 자체가 난 되게 불안한 게 뭔가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정부가 국민들보다 기자들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언론보다 그것도 오마이뉴스보다도 정보가 없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조선일보도 아니고 오마이뉴스보다도 정보가 없어? 오마이뉴스가 먼저 된 거 아니야 저거. 저기 좌파 언론에서 때려버린 거 아니야. 아니 좌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좌파 언론보다도 정보가 없는데 그래놓고 언론이 악의적이라 얘기하면 뭐하냐고. 언론보다도 정확도가 없고 언론보다 정보가 더 뒤처지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지. 답답해 죽겠네 정말. 이거는 지금 좀 누가 스스로 사표도 내고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 기존에는 몰랐던 부작용인 것 같아. 어떤 검사 조직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약간 좀 나태함이랄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과거에 있었던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거에 경쟁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했듯이 우리는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문재인 때처럼 무책임하고 그냥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어떻게 하는데 결과는 전혀 좋지가 않고 뭔가 덮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상태로 이제 총선 때 가면은 우리가 완전 발려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재명 또 한 명 살려주는 꼴이 되거든. 제대로 합시다. 예, 제대로 하고 저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저 대통령실을 갈아야 돼. 대통령실을 갈아버려야 돼 그냥. 저 대통령실이 아주 문제가 많아. 지금 저쪽에 너무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각이나 민심을 파악할 줄 아는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근들 위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플러스 알파가 외교고. 여기에 뭐 당 자체 윤핵관들은 어차피 수준미달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정부라도 제대로 굴러가야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저 정부 대통령이 또 헛발질해갖고 총선 말아먹고 선거란 다 말아먹을 수 있어 지금 저러다가.